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1위는 단연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고 특히 20, 30대는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소비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은 신용카드를 온라인 쇼핑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카드 데이터로 본 대구 경북 소비 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카드 소비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소매 23.3%, 음식 숙박 11.9% 순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온라인 쇼핑은 5.1%포인트나 올랐고 보건의료 역시 1.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매는 큰 폭으로 줄어 오프라인 소비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비 품목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20, 30대는 카드 소비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쇼핑에 사용했고 40대도 40%가 넘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아 60대는 13.2%, 70대는 24.1%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간 소비 이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카드 소비를 했고 이어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 순이었습니다. 올해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20.7%로 2017년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통계 데이터 센터의 내국인 국내 BC카드 소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업종별 비중과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달성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명 유수지와 화원 유원지를 잇는 국가정원을 조성해 대구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녹색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건데요.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달성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원 유원지의 역사와 문화, 달성습지의 생태, 대명 유수지의 재생을 서로 연결해 미래의 대구가 치유와 성장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구가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미래 생태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정원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생태 자원이 보고인 달성습지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생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시곤 물론이고 국내 외국 관광객들이 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녹지 면적이 40% 이상, 주재정원이 5가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경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가 달성습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수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 정원이라는 위상을 통해 정원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쾌적한 환경의 구축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태적 역할로서는 국가 정원은 도시 경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명 다양성을 높이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국가정원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환경적 순기능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국가정원이 대구에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가 국가정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호림강나루 에코전망대 건립 여부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달서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뤄졌는데요. 달서구는 에코전망대 건립에 박차를 가해 국가정원과 연계한 대구 서부권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 자원의 보고라고 평가받는 달성습지. 달서구는 이 달성습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에코 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자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금호강과 인접해 있는 호림 강난호 공원에 높이 111m의 에코 전망대를 세우고 생태 관광과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스포츠 체험 시설을 갖춘 차별화된 전망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드론 111m 위에서 보면 뭔가 더 새로운 거죠. 쉽게 말하면 낙동강, 금호강과 낙동이 만나는 그 함정에서 그렇죠. 그 대명 유수지, 그다음에 물결 그렇죠. 저 건너편에 고랭 들판 등등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 모습을 시민들이 특히 또 거기는 태양이 있잖아요. 오게 되면 그야말로 참 보통보다 아주 몇 배 더 커지는 그런 감사하면서 위로와 힐링의 저 멋진 공간이 되고. 달서구는 달성습지와 대명 유수지, 화원 유원지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생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달성습지 일대가 우리나라 제3의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코 전망대 역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 전망대가 디아크 보행교와 디아크 문화관, 강정 고령보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에코 전망대와 가족 스포츠 체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달성 습지 및 대명 유수지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모다 아울렛과 먹거리타운을 활용한 쇼핑관광, 계명대와 동산의료를 연계한 의료관광 등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 전망대는 대구 서부권 생태 관광 벨트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달성 습지 국가정원 조성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에코 전망대 건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의 올해 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일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지난해 겨울처럼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기상청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올겨울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년은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으로 다음 달은 0.5도에서 1.7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 역시 영하 1.3도에서 영하 0.1도 사이로 평년 범위 내입니다. 대체로 큰 추위는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처럼 때에 따라 강력한 한파가 짧은 기간 내에 찾아오는 등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면서 북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이에 따라 냉기가 우리나라로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전반은 일평균 기온이 영하 7도를 기록했지만 후반에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섰습니다. 2월 역시 이례적인 늦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평균 기온 영하 0.2도로 최근 10년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12월과 1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며 1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라니냐 경향과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기온의 변동이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내비게이션과 도로공사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표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올해부터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한파 영향 예보를 알림톡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젠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농업에도 AI 바람이 거셉니다. 날씨와 생육 정보를 분석해서 온실 환경을 알아서 조절하고 병해충과 재해는 미리 예방해 준비하는 건데요. 인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적용할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농촌진흥청이 내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토마토 스마트 온실입니다. 약 3,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한 동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농가가 축적한 생육 정보와 세계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시간대별 온도와 습도는 물론 창문 개폐와 난방 시점까지 스스로 조절합니다. AI 기술 도입 전에는 사람이 항상 농장을 운영을 할 때 감각으로밖에, 경험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AI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가 수입을 20% 높이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20% 줄이며 기술 개발에서 현장 보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30%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AI 비서, AI 이사기를 영농 설계부터 병해충 진단, 재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올타임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온실 축사 관리 기술과 농작업 로봇, 드론 자동화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30억 건 규모의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합니다. 연구 현장에는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 가칭 AI 새싹이를 투입해 연구 기획부터 실험 분석, 보급 전략까지 일종의 박사급 비서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 전환을 앞당기고 농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 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영명 변기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계명대 신당역으로 공식적으로 바뀌면서 희미해져가던 신당마을의 정체성이 다시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이 계명대 신당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계명대역의 이 지역 마을 이름이 변기된 형태로 바뀐 겁니다. 기존 명칭인 계명대역은 2호선이 처음 개통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계명대역이 있는 신당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당시부터 역명의 동네 이름이 배제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역명을 바꾸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당동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 달서구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역명 변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담고 지역 지천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보다도 그렇죠. 주민들의 역사와 염원을 담기 때문에 같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계명대 신당역 주변 도시철도역은 대부분 그 지역 마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동네에 들어선 대학교에 밀려 역명에 동네 이름을 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2021년 역명을 바꾸기 위해 자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응답자의 86.7%가 역명에 신당을 넣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 성서면에서는 우리 신당동 인구가 제일 많고 동네가 제일 컸습니다. 신당동 역사가 거의 한 400~500년,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변기를 해주시니까 뭐 반갑게 동민 대표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역 명칭에 동네 이름이 함께 표시되면서 희미해져 가던 신당동의 정체성이 다시 두드러지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유대감도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신당동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추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법제화 국민청원이 24일 오후 기준 국민 동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 동의가 5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이 안건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청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하자 국비지원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6개 기관의 무임수송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하며 대구만 해도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2,600억 원으로 연평균 500억 원이 넘습니다. 달성군이 다사읍 새천리에 2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3개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이 도시숲은 메타세커이어와 왕벚나무 등 1,100여 그루의 교목과 28,500그루의 관목이 식재돼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2.2km 구간의 메타세커이아 산책로와 특화 구간, 세족장과 정자 등 편의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인근에는 가족 피크닉장 조성이 진행 중이어서 달성군은 이 일대 금호 강변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내당동 삼익 뉴타운 상가와 서부시장 인근 달서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서군의 골목형 상점가는 퀸스로드와 원대 가구 명물거리 그리고 큰장로 내거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구립 위즈키즈 어린이집이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68만 6천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습니다. 기부는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중구청이 폐업한 업소의 장기 방치 간판 52개를 철거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달성군이 군청 2층 특별전시장에서 주차질서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을 전시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제를 만든 19작품이 선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19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년 예비학교를 운영합니다.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책임감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 성년예와 현대적 예절 교육을 진행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